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시 차원의 애도기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광장과 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서울광장의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초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면서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많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찾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모였지만 비통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준비된 국화로 헌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현장에는 이태원 사고 심리 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소도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분향소 주변에 경찰과 질서 유지 인력을 배치해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숙연한 분위기가 카메라 너머로도 느껴지는데요. 이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언제부터 조문할 수 있을까요? 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됩니다. 오늘은 조금 전 10시부터 조문이 가능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조문하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희생자가 나오면서 경기도 안양과 평택, 강원도 등 전국 곳곳에서 합동분향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애도 기간 동안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간에서 조기를 개항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폐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서울시와 시구역 자치구는 예정된 행사를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 행사는 모두 축소할 것을 협조 요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 예정된 중구 을지로 헬로윈 행사가 취소됐고 노원구에서도 지역 행사를 다수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짐에 따라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었던 종로구도 취소하거나 지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 출장 중에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정을 하루 당겨 급히 귀국했습니다. 바로 사고 현장을 찾아가 둘러봤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유럽 출장 중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귀국 후 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골목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살폈고 7분 정도 둘러본 뒤 머리 숙여 참배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는 무거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사상자 중에는 우리의 아들, 딸과 같은 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번에 사상자분들의 가족, 친지분들, 지인분들, 특히 아들과 딸을 잃으신 부모님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장례 절차부터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다쳐서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사망자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광장과 이태원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주최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대규모 압사 참사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악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헬로윈 축제의 이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번 참사는 언젠간 터졌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회 재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이태원 헬로윈 축제입니다. 개성 있는 분장에 현장은 매 순간 축제의 도가니였지만 폭행과 소매치기 등과 같은 사건 사고가 늘 뒤따랐습니다. 올해는 몰려든 인파로 대규모 압사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헬로윈은 최악의 축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참사가 축제를 연 주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점이 사실 여실히 드러났고요. 학계 전문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태원 헬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기관이 없는 축제라 할지라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유관기관이 협조해 안전 예방책을 세우고 몰려든 인파를 분산시키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런 문화축제가 있는 날이다, 또 기간이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과 지자체 또 유관기관이 모두 협조를 하여서 안전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고요. 시간대별로 이 시간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으면 분산시켜야 된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충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54명인데요. 서울시는 오늘부터 시청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인 조문을 시작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태원 참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참사 발생 이틀째입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현재를 기준으로 154명이라고요. 네, 중대본은 오늘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여성은 98명, 남성은 56명인데요. 앞서 경찰은 지문 등을 통해 사망자 1명을 빼곤 153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03명으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30대는 30명이고 10대 사망자도 11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인데요. 국적별로는 이란인 5명, 중국과 러시아인 4명, 미국과 일본인은 각각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궁금한데요. 중대본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발표됐나요? 네, 정부는 지난 중대본 회의에서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과 유가족, 부상자를 위한 심리 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중인 부상자에게는 가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토요일까지 일요일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에는 조기를 개항합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외 공간과 협의해 필요 자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사고 수습에 나섰는데 서울시도 오늘부터 시청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인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서울시는 지난 밤 사이 시청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운영 첫날인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시민이면 누구나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문이 가능합니다. 한편 유례 없는 인명피해로 희생자들을 안치할 장례식을 찾는 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희생자들은 수도권 병원과 장례식장 40여 곳에 나뉘어 이송됐습니다. 빈소도 부족합니다. 현재까지도 장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유가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가족에게 장례 절차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용산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도 조금 전부터 합동분향소가 운영되면서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사평양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녹사평령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서울 광장과 함께 이 용산구 합동분향소도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이 녹사평역 합동 분향소도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태원역 사고 현장까지는 직선으로 약 430여 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조문이 시작되자마자 정치계와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일반 시민들이 이곳 녹사평역 합동 분향소까지 찾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분향소 앞에서 묵념을 하면서 애도를 표하고 또 준비된 국화꽃을 헌화하고 있습니다. 이곳 분향소 말고도 이 사고 현장에도 이른 시간부터 일반 시민들이 찾고 있고 어제 저녁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상인연합회가 마련한 간이 추모 공간에도 발걸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중대본이 오늘 아침 6시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154명, 그리고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10대 사망자 11명 가운데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도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은 현재 확인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이란 5명, 중국과 러시아 각각 4명, 미국과 일본 2명, 프랑스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네, 용산구가 이렇게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나섰는데 사고 직후 공식 입장 발표까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용산구가 첫 공식 입장을 표한 건 어제 저녁 6시경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18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는데요. 이태원이 소재한 자치단체가 공식 입장을 보이지 않아서 무대책 행정이다라는 비판 여론도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가 해명에 나섰는데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두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자들의 대응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라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곳 용산구 합동 분향소는 24시간 운영되고 오는 11월 5일까지 조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녹사평역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1992년 유키즈 온 더 블럭 내한 공연과 2005년 경북에서 열린 가요 콘서트 등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행사나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천서연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개최자는 축제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사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요원 배치와 소방구조 구급요원 배치, 그리고 소방차량 대기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행안부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율축제, 헬로윈의 경우 특정 단체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시민 자율축제인 것입니다. 용산구와 경찰서, 소방서가 행사를 앞두고 안전대책을 점검했지만 안전요원 배치 미비와 현장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수의 콘서트라든지 지자체 행사 같은 경우는 주최 측이 분명하고 또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 어제 그 이태원 같은 경우는 그냥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그런 문화축제이다 보니까 실제 용산경찰서는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했지만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절도와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용산구 역시도 헬로윈데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특별 방역과 시설물 안전점검, 거리 청소에 방점을 뒀던 것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축제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전에 매뉴얼 작동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헬로윈 축제의 경우 수년 전부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행사로 각종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만큼 사전에 자율축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혜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안전사고를 대비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야 할 CCTV 재난상황실은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학계가 바라보는 이태원 참사,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탈진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인파가 뒤엉키면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치 못할 사고일까 아니면 인재일까? 학계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참사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그 이후로 CCTV를 꼽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골목길에 몰린 인파 밀집도,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들보다도 매우 촘촘한 CCTV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 CCTV를 통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위험이 이 징후가 감지된다면 그런 위험을 이렇게 고지를 하고 게다가 코로나 이후 열린 노마스크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를 보다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한 축제를 하지 못했던 그런 억눌린 마음이 좀 한꺼번에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좀 시간들이고 또 자발적 축제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는 앞사람을 잡거나 떠미는 행위는 절대 금지 행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앞사람을 잡지 않는다, 앞사람을 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수칙,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을 잘 교육받아서 지켜야 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 당국에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시민에겐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된 안전 문화 의식을 주문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서부선 경전철 102번 역사의 위치를 두고 서대문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대문구 의회가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102번 역사 위치가 당초 충암초 앞이었다는 이성원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조상협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말 열린 정례회에서 서부선 경전철 102번 역사 위치를 두고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은 애초 충암초 앞이었다가 응암초 인근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데 왜 이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서울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꾸게 만들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거를 서울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처음부터 응암초 인근이었다며 이성원 구청장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08년부터 현재까지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합니다라고 서울시 공문으로서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은 계속됐고 대외적인 활동 과정에서도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대문구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칫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행정사무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일부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휩쓸려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검토도 없이 통장을 비롯한 주민들을 자극하여 사실을 오해하게 만들고 서명운동과 같은 물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지역 간의 주민 간의 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생기며 결국 사업 추진 일정에 큰 차질을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의원 2명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투표 결과 8대5로
특위 구성과 행정사무조사 요구권은 통과됐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위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는 김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두고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서울시 자료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이성원 구청장의 발언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102번 역사를 서대문군에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120 다산 콜센터에서 일본어와 중국어, 베트남어와 영어 상담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헬로윈 축제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실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4개 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 상황실이 운영 중인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외국어 가능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진과 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회는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 사진과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일부 여과 없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민 모두가 시민의식을 발휘해 추가적인 유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언론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딜라이브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